안녕하세요. 노릇하는 서원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간단한 접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접대계에서는 꽤 유명했었습니다. 창피하지만 하여튼 한동안은 제가 영업대표로서 접대를 잘해야지만 영업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약간은 허황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접대라는 프로세스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었고 잘했었어요. 제가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접대라는 것도 최소한의 룰과 철학이 좀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물론 요즘에는 접대라는 게 거의 사라지기도 합니다. 많이 없어졌죠. 옛날처럼 습관적인 접대 이런 거. 그렇지만 그만큼 다른 접대들도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접대를 정의 내리면 학문적 정의가 아니라 회사는 위드 커스터머가 접대입니다. 위드 커스터머랑 하는 모든 식사 어쩌죠. 그래서 제가 혼자 이 대본을 좀 쓰다가 위드 커스터머랑 무엇을 하는 게 접대일까라고 보니까 제가 좀 구분을 해봤어요. 일단 많은 경우, 특히 요즘에 이런 부분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간단한 다과 혹은 커피 이런 걸 마시는 것도 접대입니다. 요즘에는 커피숍이 워낙 많이 생기고 또 되도록이면 고객과 이제 빡세게 가는 것보다는 가볍게 1시간 내외 미팅들은 되게 이런 것들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과 약간의 반주를 하는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즈가 좀 달라져요. 그 다음에 대상도 좀 달라지고 할 수 있는 얘기도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얘기하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접대 거의 가장 헤비하고 주로 이제 서브하는 친구들도 옆에 있고 비싼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라에서나 법적으로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하지 말라고 일단은 명문화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암중에 많이 하죠. 크게 접대를 저는 나누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접대가 점점 없어지긴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의 접대가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자리의 총합은 비슷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게 그거 하느냐? 아까 전처럼 커피 마시는 이런 라이트한 접대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저녁에 하는 고객과 위드 커스터머로 술 진탕 마시고 이런 접대는 확연히 줄었습니다. 고객도 요즘에는 그런 거 원치 않고 회사도 이제 그런 걸 비용 통제를 워낙 많이 하니까 안 합니다. 근데 그만큼 뭐가 늘었냐면 그 빈 공간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니저들 중에서 팀원들이 자신을 접대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실제 같은 회사 내에서의 접대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도 일정 부분 나이가 30대 중후반으로 됐을 때는 실제 고객 접대보다 그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위드 커스터머를 이제 아우르는 거죠. 위드 커스터머가 아니라 위드 내 보스, 내 리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과도한 실적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제가 저를 접대합니다. 핑계죠. 근데 이유 어떻든 특히 영업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매일매일 술을 이제 보통 상대를 위해 마시기 때문에 어떤 날, 예를 들어 분기가 끝나거나 실적 발표가 끝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저를 접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친한 동료가 끼게 되고 이게 접대인지 회식인지 구분도 안 가는 애매모호한 그 선상에서 그런 일들도 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이제 접대를 이런 거 꽤 빡센 접대, 나 혹은 위드 커스터머가 아닌 접대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서 매일매일 뭔가를 하죠. 직급과 나이가 들어갈수록 위, 아래, 옆에 다른 부서 이런 게 점점 많아지는 게 분명히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러실 수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충분히 있고요. 요즘. 근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젊은 나이에는 상사 접대 혹은 상사한테 짜오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다음 날은 무엇을 먹으며 어딜 갈까 이거를 또 했던 몇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접대를 위드 커스터머한테 하는 건지 위드 컬리기한테 하는 건지 상사한테 하는 건지 하여튼 개념이 없어졌죠. 접대에 대한 개념. 그렇게 해서 몸도 만신창이가 됐고 결과 좋지 않죠. 그러다가 지난번 그 매니저와에서도 얘기했듯이 저도 한참 그 나이 정도 됐을 때 팀원들을 접대부로 생각하는 매니저를 만나게 되면 양쪽 다 폭발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늦고 늦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아침에 집에 들어가고 우리 앞집 아저씨는 아침에 출근하시고 그게 이제 가끔 한 번이면 가능한데 그 아저씨도 너무 이제 궁금하셨던 거죠. 그래서 수희 아저씨한테 우리 앞집 저 아저씨는 뭐 하시는 분인데 매일 저러고 들어오냐는 얘기를 해서
뭐 반상회에서 제 아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아파트 이사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접대를 받는 자, 고객, 상사, 그다음에 접대를 하는 자, 저 같은 사람 점점 더 하드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점점 더 빡센 자리에서 은밀하고 내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싶죠. 그 다음에 죄의식을 같이 공유를 해야 뭔가 한 팀이 된 것 같고 한 뭐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다는 확신에 저같이 영업하는 사람은 고객을 끊임없이 꼬셨습니다. 유혹을 했죠. 악마처럼. 그 다음에 그거에 비는 일정들 그런 날들은 어제 접대로 지친 저를 또 제가 접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접대 선도 없고 대상도 없고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던 게 저였었어요. 뭐 그게 후회한다 뭐 이런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그렇게 일정이 빈 날, 그날은 터벅터벅 뭐 황혼에서 새벽처럼 황혼에서 새벽까지인가 그 뭐 헐리우드 영화 거기서 보는 것처럼 악마들이 있는 그런 어떤 뱀파이어 술집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와서 저를 접대하게 하든가 제가 저를 접대해서 비싼 술을 저한테 퍼 먹이든가 뭐 이런 허구한 날을 30대 후반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접대도 이제 오늘은 접대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제 그 매니저 접대부로 생각하는 매니저가 회자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용을 계산하면 또 하나 되게 이 비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접대를 했어 누군가 나든 아니면 뭐 자신이든 아니면 상사든 실제 커스터머든 근데 이게 접대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빵꾸가 나요. 그러면 제가 올린 접대비가 뭐 리젝이 돼서 승인이 안 나면 그 돈 이제 몽창 다 제가 메워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 매니저 같은 경우에 가끔 그런 접대로 생각하는 매니저 중에서도 자기랑 간 날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수입 많은 몇백만 원 이상의 한 달의 술값 중에서 그것도 저뿐만 아니라 제 동료 여러 명이 결제 대금이 올라올 때 그 와중에 자기랑 간 거는 귀신같이 승인을 하고 치사하게도 제가 저를 접대했다거나 아니면 우리들끼리 뭔가 내밀한 얘기를 하기 위해 썼던 귀신같이 기억을 해서 찝어냅니다. 정말 치사한 거죠. 그 치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제 스스로 술을 먹는 게 또 치사한 거고 바보 같았죠. 그 마약값들도 이제 결국 제 돈에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도 결국 제가 사다가 저한테 스스로 주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약인지 접대인지. 요즘 저의 후배들,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한 기수, 두 기수 정도 후배들이 지금 뭐 40대 초반, 요 정도 되는 친구들을 보면 지금 제 이 사이클을 지금 겪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죠. 너무 안쓰럽고 또 사랑하는 후배들이니까 그 지금의 혼란과 메이저로 받는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도 잘 알겠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말리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해봐야 들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결국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풀렸다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나이가 선물로 준 어떤 생각들이 바뀌면서 패턴이 좀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 유튜브도 저는 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어떤 매개체 같은 걸로 하는 거거든요. 옛날엔 저도 술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약을 맞는 방법밖에 없었고 아마 직장인이라면 영업사원들은 실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훅 휩쓸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다른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뭔가의 방식을 풀어내고 계실 거예요. 이 한국 사회 특유의 접대라는 문화는 아마 계속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영업의 신이자 접대 신이었던 저는 그 얘기를 대놓고 삼성전자 임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도 내가 삼성 주면 제가 알아서 다 해오겠습니다 했는데 회사 매니저랑 싸우는 바람에 이제 제가 나오게 됐지요. 그 회사에. 그래서 하여간 접대에 대해서 노릇한 회사원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 딱 그겁니다. 접대는 하자 적당껏. 근데 대상과 정도는 조금은 조율하자. 그럴 수 있다. 그게 제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끄트머리에 남는 건 망가진 제 몸과 영수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허무함밖에. 그래서 적당히 자기를 접대하기 위해 술이 아닌 뭔가 다른 방법을 찾고 자기가 행복한 길을 뭔가 좀 찾고 물론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야지 이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40대가 훌쩍 넘어서야 저도 간신히 이해하게 된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께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된 거죠. 개소리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접대 그 음란한 것도 책임도 끝에는 제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수증 제가 메꿀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접대를 했으면 그 딜을 또 어떻게든 또 성사를 해야 되는 게 또 영업사원의 스트레스고, 그걸 또 풀자고 또 제 스스로한테 말을 주입하는 거고, 이 모든 악순환을 끊어내는 건 자기밖에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업의 대상과 목적을 조금 줄이고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접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접대로 피곤하신 많은 아니지, 한 50분 정도 되신 제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혼술, 혼밥 이런 거 요즘에 많이 대세잖아요. 저도 되게 요즘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짜 술 한잔 하고 싶더라고요. 옛날처럼 막 빡세고 비싸고 막 이런 거 가는 거보다 근처에 이자카야, 단골 이자카야 같은 데 간단히 가서 맥주 한 잔,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하나 시켜서 간단히 먹고 들어가니까 정말 저에 대한 접대가 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의 혼술, 혼밥 이런 것도 여러분들도 같이 즐기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접대하실 그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와 조금 은밀하게, 내밀하게 얘기를 더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직장 생활을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